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는데 이러한 결정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렸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판사를 체포하는 불법 계엄을 해도 서부지법이 폭동에 의해 초토화가 되어도 국민들에게 각인된 메시지 하나 못 내던 조희대가 이재명 대표의 3심에 등판을 한다? 이에 대해 블루파크에 출연한 신유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도 이 사건에 좀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관여를 해야겠다라고 했던 부분, 이게 좀 심상치 않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재판의 결과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최후에 어떻게 날지를 떠나서 보통 주심 재판관이 이 정도 사건이면 전원합의체 회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도 이 사건에 관여를 해야 된다. 왜냐면 저는 이 재판 내용으로 살펴보자면은 판사님들께서 이 재판을 하기 전에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건 아니지만 뉴스를 보잖아요. 그렇다면 이 내용, 이 발언, 이것이 공선법 위반, 허위사실에 대한 공표인가?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 내가 그럼으로 인해서 협박을 받은 그런 말의 취지. 그리고,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더군요. 이 발언입니다. 이런 발언으로 역사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는 그런 경우도 저는 없다고 보는데, 보통 공선법 위반으로 회계 관련, 돈 관련해서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런 발언 세 가지를 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토론에 나와서 했던 발언을, TV 토론에 나와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1심에서 심지어 징역형 집행유예,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렇게 무죄가 나왔는데 이거 혹시 하고 열어봐야 되니까 전원합의체 열자, 이렇게는 잘 안 가잖아요.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바로 첫 심리,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대법원이 결과에 무관하게 대선판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가? 나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자, 작년 11월 한덕수는 예결심의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총리님도 정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살아 숨쉬는 위헌 한덕수 대행은 대선 일랑 꿈 깨십시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한 대행은 국회에서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지금은 노코멘트라며 소위 대선 출마각을 재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수십 년 관료의 소신이 뒤집혔나 살펴봤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40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대행의 미임명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헌재 판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이 12.3 내란을 방조하는 등 내란 공범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상설특검이 의결된 지 4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법률상 의무인 특검 임명 절차를 개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한도 없는 내란 방조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월권을 저질러 헌법재판소로부터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명이 아닌 발표했을 뿐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내놓기도 했는데, 결국 이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4개월간 한 대행이 한 일이라고는 수많은 위헌, 위법, 월권 행위밖에 없습니다. 내란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 국민을 위해 사태 종식을 위한 노력과 공정한 대선 관리에만 몰두해도 모자라야 정상 아닙니까?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해 왔습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라도 한 대행은 자격 미달이고 지금 당장 파면해도 모자랄 탄핵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헛된 대선의 꿈을 안 깨십시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심판정과 법정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러니 갈수록 출마에 대한 욕심보다는 감옥 갈 걱정이 커져가는 한덕수가 아닙니까? 조호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이나 조선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대법원은 12월 3일 심야에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서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을 논의했다고 한다. 기사 보도 시점이 12월 4일 0시 46분, 0시 47분임.
즉 대법원 간부들은 계엄이 선포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군대가 동원되었으니 당연히 국회도 진압하겠구나. 우리는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처럼 얌전히 계엄사령관한테 사법권을 넘기자라고 인원을 했던 것 같다. 아니라고? 조선일보 한겨레에 그렇게 써 있는데 아니면 당시 대법원 간부 회의록을 공개하든지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결국 한덕수의 짝퉁 행정부와 조이대의 내란 사법부입니까? 김현정 보좌관과 정규재 언론인과의 대담 내용 중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표님 제가 이렇게 국정운영에 참여를 해보니까 인사가 많사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인사가 많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유능한 사람들이 사심 없는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잘릴 것을 겁내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람들이 들어가서 국민 세금돈 가지고 월급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밥값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근데 문제는 이제 항상 보면 그 모든 조직에 패거리즘, 패거리들, 그 기득권을 형성하는 패거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국가 영향을 약화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무능한 사람들이 출세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대표님 보면 그 사람이 유무능한지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벤트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부 같은 경우는 어떤 공장에 오프닝이 있어가지고 그 가위로 뭐 리본 커팅 뭐 이런 행사 네. 참여. 외교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 모시고 해외 순방. 네. 근데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학연, 지연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관료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데 굉장히 잘하죠. 네. 관료 사회가 그런 걸 잘하는데 그 외무 공무원이 특히 그런 게 심하다고 알려져 있죠. 제가 두 번째로 국정운영에 참여하면서 두 번째로 잘한 일은 미사일 지침 해제시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하루는 내부에서 전혀 토론이 없었었는데 네. 그냥 대통령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서 대통령님 이거 미사일 지침 해제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한 3초 동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하라고 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을 어렵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 협상은 외교부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교부한테 협상을 하라고 했더니 답이 어떻게 돌아왔냐니까 이 협상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매우 어려운 협상이니까 청와대 고위급에서 하세요 하고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대통령 찾아가서 외교부에서 이걸 못 하겠답니다. 안 하겠답니다. 해가지고 제가 하우스 대 하우스, 블루 하우스 대 화이트 하우스 해가지고 제가 타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허락받고 네. 제가 직접 협상을 해가지고 그것은 타결을 시켰던 네. 거죠. 근데 이런- 못하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괘씸한 일이네. 그러니까 국가, 민족, 그러니까 국민을 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세 사람만 보고 일을 하는 거죠. 세 사람은 Me, myself and I. 나와 내 자신과 나. 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압축 성장이 네. 중요한 겁니다. 네. 올 1년. 올 1년이군요. 제가 봤을 때는 1년인 제가 봤을 때는 100일, 6개월, 1년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에 외교 분야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잘 아시겠는데요? 예. 근데 한덕수 총리하고 저하고는 협상하는 스타일이 매우 다릅니다. 어떻게 비교됩니까? 저는 좀 까칠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반대급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반대급부란 것은 그 앞에 단어도 가시적인 반대급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 반대급부를 뭘 주냐니까 야 상하원 앞에서 연설하게 해줄게. 네. 국격 국력 증대 참여해서 아무 도움도 안 돼요. 네. maybe 국격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한미일 회의를 하는데 이 캠프 데이비스에서 하자. 그런 거. 그런 거로 말하자면 생색을 내는군요. 그런 것은 진짜 so what 시고 큰 도움은 안 되잖아요. 네. 국격 국력 증대 차원에서. 그래서
가시적인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명분과 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실리를 챙겨야죠. 자, 결국 평시가 아닌 전시체제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한 김현정 단장의 말은 관료 장악이 자신이 가장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이라 했던 이재명이 아닙니까? 내란 세력들에겐 지옥문이, 민주시민들에겐 대동세상의 문이 열리는 6월이 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